안녕하십니까, 아름드립니다. 오늘은 1월 8일이고요 주말 동안 영상을 좀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 네 번째 시간 타임라인 패널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 알아보고 나면 그 다음 시간에는 툴바까지만 알아보고 나서부터는 예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툴바나 타임라인을 공부를 해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각 패널들의 기능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짚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지루하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하나, 둘, 셋, 뿅. 네, 화면 보시면은요, 요 아래쪽에 보시는 요쪽 부분이 타임라인이 되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이고요. 타임라인 패널에서 이제 우선 제일 위쪽에 여기 보시면은 각 컴포지션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탭별로 해서 컴포지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수 있는 게 있고요. 여기 요 부분에서 마우스 휠을 이렇게 돌려도 각 컴포지션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옆에 그 컴포지션 옆에 보면 이런 그 메뉴가 뜰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요 아래쪽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과 위쪽에 이제 각 패널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요런 메뉴들입니다. 클로즈 판넬, 언락 판넬, choose other panel in group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패널들을 분리하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굳이 잘 쓰지는 않습니다. 잘 쓰지는 않는데 이렇게 그 패널을 닫을 수 있다든지 그런 기능이라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컴포지션 세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 컴포지션 세팅을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눌러보시면 컴포지션 세팅을 해상도라든지 프레임 레이트라든지 컴포지션 길이라든지 컴포지션의 백그라운드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실 수가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이외에도 보시면 리베일 컴포지션 인 프로젝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이게 이제 그 프로젝트 창에다가 컴포지션을 새롭게 이렇게 한번 보이도록 해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작업하다 보면 이게 좀 뭐가 이렇게 꼬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주면 좀 풀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거의 써본 적은 없습니다. 써본 적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컬럼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AV, 퓨처스, 레벨, 샵, 그리고 코멘트, 스위치, 모드, 페어런츠 앤 링크, 키, 인, 아웃, 듀레이션, 듀레이션, 스트레치 이렇게 있는데, 요것들이 보시면 요 아래쪽에 이제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다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 그때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show cache indicator라고 있는데, 요거는 뭔가 하면 요쪽에 보시면 파란 선이 보이실 겁니다. 요게 체크를 해제하면 이게 안 보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렌더링을 할 때 렌더링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렌더링을 하는데 대응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좀 더 그러니까 렌더링을 먼저 할 것인지 아닌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지금 중간에 이렇게 끊어져서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는 지금 여기는 이제 렌더링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보시면 플레이를 시켜 보시면 이렇게 뚝뚝뚝뚝 끊어지면서 렌더링을 진행하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렌더링이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켜놓는 게 좋습니다. 내가 여기를 어디까지 렌더링이 돼 있는지, 그러니까 램 프리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겠죠. 레치파이드 오디오 웨이브 폼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눌러보시면 체크가 돼 있을 때는 스테레오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보이도록 파형이 한쪽 방향으로만 보이도록 되고요. 요거를 체크를 없애게 되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보이도록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도록 돼 있고요. 저는 굳이 이거는 안 바꾸고 쓰고는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hide, shy layer, enable frame blending, enable motion blur, enable auto keyframe 이렇게 돼 있는데, 샤이 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지정된 레이어를 샤이 레이어로 지정을 해놓고 이 타임라인에서 안 보이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것도 요 밑에서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고요. 프레임 블렌딩이라고 하는 것도 요 밑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프레임을 이렇게 느려지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속도를 슬로우 모션으로 만들었을 때 보면 프레임보다 굉장히 늦게 만들었을 경우에 이렇게 뚝뚝뚝뚝 끊어지는 이런 느낌이 나는데, 그 중간에 프레임들을 애프터 이펙트가 만들어 줘 가지고
만들어줘가지고 조금 덜 부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것도 요 밑에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Enable Motion Blur, 이거는 뭔가 하면 움직일 때 쭉 그냥 이렇게 명쾌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거에다 모션 블러를 줘갖고 좀 더 움직이는 느낌이 많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것도 조금 이따 한 번 더 실제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데 Enable Auto Keyframe, 요거는 뭔가 하면 이 타임라인 상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됐을 때, 만약에 위치를 변화를 시켰다든지 뭐 내지는 위치 내지 크기, 하여튼 어떤 변화를 주게 됐을 때 키프레임을 자동으로 생성하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요걸 안 해놓으면 키프레임 생성을 시켜줘야 되고요. 보통은 요거를 Enable Auto 키프레임으로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게 편한 것 같고요. 라이브 업데이트는 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시켜서 프리뷰에 반영을 해달라, 요런 얘기고요. 드래프트 3D는 3D 물체가 있을 때 조명이라든지 뭐 어떤 요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그 물체의 움직임하고 요런 것만 보여주도록 해가지고 3D 렌더링 속도를 좀 빠르게 해주는 겁니다. 요것도 요 밑에서 메뉴가 또 따로 있습니다. 똑같은 메뉴가. 그리고 Use Keyframe 아이콘하고 Use Keyframe Indicator라고 있는데, 요것도 보시면 요거는 키프레임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뭔가 하면 키프레임이 있을 때 여기 위에 키프레임 있는 거 하나 볼까요? Use Keyframe 아이콘은 이런 식으로 아이콘으로 나오도록 해주는 거고요. Use Keyframe Indicator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키프레임이 숫자로, 그 키프레임들이 숫자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저는 이게 익숙하기는 이게 아이콘으로 해놓는 게 편한 것 같더라고요. 아이콘으로 이렇게 해놓고 쓰고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아이콘은 요 모양에 따라서 이 하는 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애니메이션 공부를 하실 때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뭐 컴포지션 플로우 차트라든지 컴포지션 미니 플로우 차트는 굳이 설명 따로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기능들이 메뉴들이 여기에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커런트 타임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현재 저는 요거는 이제 시간 표시 막대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타임 인디케이터라고 부르죠, 보통. 커런트 타임 인디케이터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제 시간 표시 막대라고 얘기합니다. 요 시간 표시 막대가 여기 몇 초에 또는 몇 프레임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에서 수치로 입력을 하면 2초 00, 200을 눌러주면 이렇게 그 정해진 타임에 찾아갑니다. 요거를 근데 요 창을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요게 프레임으로 바뀝니다. 몇 프레임으로 찾아가요? 이 숫자가 보시면 요쪽에 보시면 숫자가 전부 다 이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싹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뭔가 하면 프레임 숫자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프레임 단위로 작업을 할 때는 요것도 편리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시간으로 작업을 하니까 저는 이게 더 편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돋보기 표시는 레이어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쌓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찾아가기 위해서 레이어 이름을 찾아가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자막 넣었을 때 자막 어디 있는지 찾을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쓰는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컴포지션 미니 플로우 차트라고 있습니다. 뭐 미니 플로우 차트를 띄워주는 기능인데, 뭐 미니 플로우 차트는 그진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보면 드래프트 3D, 좀 전에 여기서도 드래프트 3D라고 있었죠. 여기 어디 갔나? 여기 드래프트 3D. 그러니까 3D를 렌더링을 할 때 조명이라든지 그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나타나게 함으로 해가지고 좀 빨리 렌더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뭐 그림자를 확인해야 될 경우에는 또 뭐 이걸 켜놓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속도에 따라서 내가 드래프트를 시킬지 아닐지는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뭔가 하면 Hide all layers for which the shy switch is set.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 단추를 누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은 그림이 이쪽에도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쭉 있는데, 요게 이제 샤이 스위치입니다. 부끄럽다 이런 뜻이죠. 요걸 이렇게 눌러놓고 내가 이제 작업이 끝나서 안 보여도 되는 거, 이게 레이어가 많이 쌓이면 작업하기 힘들어지니까는요. 이렇게 눌러놓은 상태에서 안 보이게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딱 눌러주면 안 보이죠. 이게 지금 컴포지션에서 없어진 건 아닙니다. 단지 타임라인에서 안 보이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자, 다시 요거를 해제를 시켜주면 요렇게 다시 보이겠죠. 요거는 이제 뭐 필요에 의해서 내가 설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샤이 레이어 이렇게 두 개만 우선 감춰볼까요? 이렇게 감출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 다음 건 뭔가 하면 Enable Frame Building for all layers with the Frame Blend Switch Se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깁니다. 긴데 요거는 뭔가 하면 프레임이 있는 영상에만 동작을 합니다. 보시면 요게 동작을 하려 그러면 요게 눌러놓으면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 프레임이 늦어졌을 때 이렇게 속도가 느려지면 뚝뚝뚝뚝 끊어지는데, 그 사이에
컴퓨터가 알아서 FT 이펙터가 알아서 프레임을 만들어줌으로 해갖고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를 쓰려 그러면 요 앞쪽에 여기도 보시면 똑같은 이게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요거랑 Enable 프레임 블렌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요쪽에 보시면 요거하고 똑같이 생긴 게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체크할 수 있는 레이어만 해당이 됩니다.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축소를 다시 시켜놓고 얘를 그냥 한번 진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쪽에서 제가 굉장히 느려지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한 500% 정도로 느리게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뚝뚝뚝뚝뚝 끊어지는 게 이렇게 보이시죠? 프레임별로. 지금 확인이 되시는가 모르겠는데 한 번 더요.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끊어집니다, 이게. 자, 그런데 요거를 활성화 시켜놓고 이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것만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걸 체크를 하고 다시 한번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느낌이 오시나요? 다시 한번 더 얘를 프레임 블렌딩을 안 하도록 못하도록 해놓고 프리뷰를 해보면 뚝뚝뚝뚝뚝뚝 끊어지는 게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느낌이 오시는데 요거를 프레임 블렌딩이 되도록 해놓으면 요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참 컴퓨터 기술 좋아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영상에 동작이 있을 때 이 그 속도를 느리게 했을 때 프레임이 뚝뚝 끊어지는 것 사이에 가상의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놀랍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럴 때는 요 프레임 블렌딩이 되도록 여기 레이어에도 요 표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이걸 체크해놨더라도 이거를 꺼버리면 뚝뚝뚝 끊어지는 건 똑같습니다. 뚝뚝뚝 끊어지죠. 근데 요거를 체크 표시를 프레임 블렌딩을 넣어주면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자, 요런 기능이라는 거. 자, 그 다음 거. 자, 그 다음 요건 뭔가 하면 이제 모션 블러라 그럽니다. 모션 블러는 뭔가 하면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좀 더 움직이는 느낌이 주게 이렇게 모션 블러를 주는 겁니다. 우선은 하나는 모션 블러를 주고 하나는 모션 블러를 안 주겠습니다. 요거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더라도 여기 레이어에서 타임라인 레이어에서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요건 아래쪽에 거고요. 조정 레이어 만든 거. 자, 요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여기 조금 달라진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우선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개가 똑같이 가죠. 똑같이 가는데 요거를 확대를 해서 한번 보시면은 모션 블러를 준 거는 이게 이렇게 보시면 흐릿하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너무 또렷한 게 쭉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약간 흐린 듯하게 역동성 있게 보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션 블러를 각 레이어별로 따로 줄 수가 있습니다. 모션 블러를 따로 줄 수가 있다는 거. 요거 역시도 요 위에 있는 요거를 활성화 시켜 놓고 여기에도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토키 프레임 오토키 프레임 프로퍼티 스위치인데 요거는 저 위에서 설정해 주면 여기서 변화가 안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안 생기더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뭔가 하면 그래프 에디터인데 속도라든지 투명도라든지 모든 각종 값들을 그래프로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로. 간단하게 예를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해놓고 얘는 모션을 줘놨으니까 포지션 이렇게 선택해 보시면 이 포지션 값의 변화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수치 값으로 이렇게 수치 값이 아니고 그래프로 가지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변형을 시키고 뭐 시작되는 값, 늦어지는 값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시키면 똑같은 속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빨리 가다가 천천히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천천히 가다가 굉장히 빨라졌다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건데 요 하여튼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그래프 에디터가 요걸 누르면 사라지겠죠. 자,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 요 위에 거는 이제 설명이 다 됐고요. 요것들이 뭔가 하면 이제 익스펜더와 클럽스터 레이어 스위치 펜입니다. 눌렀다 닫았다 하면
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거를 설정할 수 있는 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들이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뭔가 하면 역시 익스펜더와 클랩스인데 트랜스퍼 컨트롤 플레인입니다. 요거는 뭔가 하면 블렌딩 모드라든지 그러니까 트랙 매트 키를 여기서 바로 줄 수 있거든요. 트랙 매트 키라든지 이런 거를 설정할 수 있는 거를 바로 보여지게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닫으면 안 보이게 되고 이것도 이렇게 되고요. 익스펜더와 클랩스인데 in out duration stretch 페니즈입니다. 이거 뭔가 하면 아까 보셨듯이 이 뭐 시간을 느린다든지 줄인다든지 그죠? 시간을 몇 초로 줄인다든지 그러니까 그 프리미어 프로에서 보자 그러면 컨트롤 R과 같은 역할입니다. 타임 앤 듀레이션하고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쪽에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열어놓고 쓰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 정작 타임라인에서는 작업을 못하게 되겠죠. 정작 타임라인에서는 작업을 못하게 되니까 요거는 일단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열어서 쓰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저 같은 경우 이렇게까지만 열어놓고 씁니다. 왜냐하면 이쪽 부분들은 설정을 할 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선택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꾹 누르고 쭈루룩 들어가면 이렇게 한꺼번에 다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타임라인에서 몇 개의 레이어를 선택해야 될 때는 Shift 키를 눌러서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띄엄띄엄 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띄엄띄엄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할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뭐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실제 작업을 하면서도 한번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 이쪽에 이제 앞부분 여기 보시면 눈 모양 있죠?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하이드 비디오죠. 말 그대로 눈에 보이게 했다 안 보이게 했다 한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를 한번 다시 줄여서 봐야 되겠나요? 요 솔리드 레이어가 지금 글씨인데요. 글씨가 나오도록 해놓은 레이어인데 지금 요거를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그리고 이제 소리 같은 경우에 소리가 나오게 안 나오게 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 솔로인데 요건 뭔가 하면 이게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빼고 얘만 보고 싶다. 자, 보이시죠? 솔로 얘만 보고 싶다. 솔로로 하나만 보고 싶다. 그러니까 샤이하고 조금 틀린 거고요. 샤이는 내가 샤이 설정을 해놓은 것들만 안 보이게 하는 거고 요거는 솔로로 해서 지 하나만 보는 거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 뭐 잠금 손 못 대게 하는 거죠. 잠가 놓으면 수정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요건 이제 레이블이고요. 레이블 뭐 색깔별로 이렇게 쭉 만들 수 있고 요거는 샵은 뭔가 뭐 숫자 그 레이어가 번호가 자동으로 매겨지게 됩니다. 레이어가 원체 많다 보니까 이 번호를 통해 갖고 참조도 하고 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자동으로 붙어지는 이제 샵 이제 레이어 번호 레이어 순서대로고요. 제일 위에 레이어가 1번입니다. 그렇게 해서 밑으로 갈수록 번호가 내려가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뭐 그 소스 네임들이고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샤이를 시킨다 안 시킨다 요거는 뭔가 하면 요게 체크가 돼 있으면 요 그 각 컴포지션의 계단 현상이라 그러죠. 이렇게 뭐 움직이고 만들고 이럴 때 그 계단 현상을 좀 방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계단 현상을 좀 방지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퀄리티입니다. 퀄리티는 이제 프리뷰 퀄리티가 되겠죠. 요거를 이렇게 한번 눌러보면은요, 얘를 보이게 해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요게 원래 대각선이 좀 거칠게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거칠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칠어지게 돼 있는데 얘를 이쪽 편으로 매끄럽게 해놓으면 이거보다는 훨씬 덜 거칠게 보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퀄리티 앤드 샘플링인데, 그러니까 프리뷰할 때 퀄리티를 어느 정도로 줄 것이냐인데, 저 같은 경우에 뭐 기본적으로 좀 좋게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일일이 이거 바꿔주는 것도 귀찮고 이래가지고요, 그냥 되는 거고요. 요건 이제 FX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에펙트가 들어가 있을 때 에펙트를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지금 에펙트 준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FX를 끄면 안 보이게 됩니다. FX가 효과 준 것들이. 자,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레임 블렌딩을 되도록 해주도록 설정을 해주는 건데, 요거는
프레임이 있는 동영상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요거는 아까 뭐 보여드렸던 모션 블러를 주도록 설정을 하고 또는 안 주도록 설정을 해주고 요런 기능. 그리고 요거는 뭔가 하면 요거를 체크하게 되면 요 레이어는 무조건 조정 레이어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저스트 레이어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요 그 레이어를 그 3D 레이어로 바꿔주게 됩니다. 3D 레이어로. 간단하게 하나 한번 해볼까요? 3D 레이어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3차원 좌표계가 나타납니다. 3차원 좌표계가 나타나면 얘를 제가 이렇게 아래쪽에다 보면 이게 3차원으로 나오거든요. 로테이션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게 거칠어지면서 이렇게 막 변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또 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3차원으로 바꾸도록, 그러니까 이 레이어를 3차원으로 바꾼다 안 바꾼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게 이제 그 페어런츠라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나 지정해 놓으면 그거를 따라다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다니도록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얘를 이쪽에 가져다 놓고 요 흰색 레이어가 요게 요건데, 흰색 레이어 얘를 여기서 선택을 해가지고 1번 레이어를 페어런츠로 지정을 해놓고 1번 레이어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1번 레이어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다 따라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부모 자식 관계를 설정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안 보이게도 할 수 있고 보이게도 할 수 있고, 페어런츠는 계속 보이는 거고요. 자, 요거는 레이어 스위치, 각 레이어에 각종 스위치를 주는 패널을 부분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눌렀을 때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블렌딩 모드하고 요런 거, 그리고 트랙 매트 키를 주는 거, 주는 요 컬럼이 보이도록 해준다라는 거. 요 각 컬럼들을 요 위에서 여기서 그냥 보이도록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에 가서 뭐 스위치가 보기 싫으면 스위치를 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위치를 끌 수도 있고요. 스위치 없으면 근데 작업이 안 되죠. 스위치는 보여야 되죠. 컬럼에 가서 스위치가 다시 보이도록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도록도 할 수 있고 저쪽에서 보이도록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제가 설명을 막 쭉 하다 보니까 대충 다 한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요게 요런 기능들을 한다라는 정도만 일단은 먼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빠진 거 있네요. 여기서 이 타임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뭐 움직이셔도 되고요. 움직이셔도 되고 이런 기능들을 한다라는 건데, 얘를 확대하고 축소하는 거는 플러스 키, 마이너스 키입니다. 이렇게 쭉 확대하면 프레임 단위까지 확대됩니다. 이렇게 확대되고, 요거를 알트 키를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 휠을 돌려도 이렇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돌리면 요거는 이제 레이어를 아래 위로 움직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정이 이렇게 돼 있고, 요 아래쪽에 이걸로 가지고 이렇게 줌하고 줌아웃을 시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고, 요게 지금 그리고 각 층층이 쌓여 있는 레이어라는 거 요 정도. 자, 여기서 그리고 동작 시간 같은 거 요런 거 스트레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빨리 돌아가기도 하고 천천히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시간으로 조절해줘도 될 것 같고요. 시간으로 조절을 해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타임라인 패널의 쓰임새를 이제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서 마무리만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샤이 레이어는 내가 지정해서 이렇게 샤이를 눌러놓은 것들만 싹 안 보이게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타임라인의 이 레이어가 워낙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작업 영역 때문에. 자, 그리고 요거는 Enable Frame Blending이라 그래가지고 이 레이어들에서 프레임이 뚝뚝뚝 끊어지는 게 생기는 거를 중간에 가상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부드럽게 보이게 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모션 블러를 활성화시켜서
움직임이 있을 때 약간의 블러 효과를 줘가지고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는 오토키 프레임이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표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각 각들을 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내가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이것도 나중에 굉장히 재미나게 많이 쓰게 됩니다. 빨리 움직이고 천천히 동작 속에서 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니까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타임라인 패널까지 오늘 공부를 해봤는데요. 애프터 이펙트는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설명 한번 들어두시고 보시고 또 다음에 이렇게 작업 진행하다가 그러니까 예제들을 설명하다가 제가 한 번씩 또 짚어드릴 거거든요. 그럴 때 한 번씩 보시면 아마 지금 꼭 다 못 외우시더라도 전혀 이상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그 각 패널들의 메뉴하고 이것들을 익히는데 꽤 한참 걸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 속에 들어가서 이제 각종 에펙트나 이런 걸 줬을 때는 그 속에서 또 애니메이션을 준다든지 에펙트를 또 준다든지 하여튼 간에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또 있는데 그거 역시도 이제 단계 밟아 나가시다 보면 좀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재미없는 시간은 이제 다음 툴바까지 남았는데 툴바까지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부분부터는 이제 예제를 하면 조금 더 재미있으시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 재미는 있으시면서 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애프터 이펙트 한 달 배워서 지금 제가 필요한 기능들은 뭐 아주 잘 쓰지는 못하지만 그럭저럭 이제 필요한 데다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처음에 2주간은 정말 많이 헤맸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 강의도 못 만들고 이랬는데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나씩 둘씩 해갖고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멋진 영상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도 오늘 강의가 좀 길었죠? 지루한 강의 내용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녁 시간 잘 보내시고요. 활기찬 또 내일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드리였습니다.